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오늘 새벽에도 미국판 햇볕들이 쏟아졌습니다. 채찍도 있긴 한데요. 무엇보다 당근이 매력적이던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 means getting rid of all the nuclear weapons, dismantling them, taking them to Oak Ridge, Tennessee. It means getting rid of private sector Americans coming in to help build out the energy grid. They need enormous amounts of electricity in North Korea. To work with them to develop infrastructure, all the things that 그러니까 핵만 없애면 우리가 투자 보따리 싸들고 갈게라는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정인 특보 이야기한 것처럼요. 대동강에 트럼프 타워가 세워주고 맥도날드 햄버거 평양에서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예, 트럼프 타워는 좀 별개일 수도 있지만 네. 맥도날드 햄버거는 아마 문 열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죠. 사실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는 곳은 미국과 전쟁을 치르지 않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녀와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폼페이오 얘기는 사실 북한과 마크에서 주고받은 얘기에 일단을 비치는 걸로 그렇게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당근과 채찍이라고 했는데 볼턴의 얘기 중에 테네시주에 있는 오크리지의 북한의 핵물질 또는 핵무기 네. 그리고 ICBM 탄도탄 미사일과 관련된 네. 장비를 미리 갖다 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테네시 오크리지라는 곳이 미국 에너지부가 관리하는 아주 특이한 지역이거든요. 네. 리비아에서 포기했던 핵무기를 그쪽에 갖다가 보관을 했다.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고 미국의 핵무기 개발 역사와 관련돼 있는 아주 특이한 지역이에요. 네. 사실 저 지역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저쪽에 가져가서 보관하겠다는 거는 북한에게 그건 압박이긴 하지만 길게 보면 어찌 보면 애물단지를 좀 덜어내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의미 있는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만 제가 네. 보기엔 폼페이오의 말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함축된 중요한 네.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늘 수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폼페이오가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하겠다. 이 번영 얘기하면 북한이 눈이 번쩍 뜰 텐데 말이죠. 상당히 큰 규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란 듯이 북한에서 여기요 여기 하는 것처럼요. 오늘 원산에서 본인들이 짓고 있는 관광단지를 공개하더라고요. 마치 여기로 돈 좀 보내주세요 하듯이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뒤에도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대한의 이 제재와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구체화되고 그 사이에 폼페이오 장관이 두 차례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돌아와서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비핵화와 동시에 경제적 보상을 시사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전까지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강조했던 것에 비교하면 그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청신호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미 어느 정도 네. 서로 간에 주고받을 밑그림들이 교환이 이루어졌고 그 선에서 국제사회에 그 내용을 시사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요. 그렇지만 이렇게 잘 될 듯 하다가도 북한 특유의 외교라는 게 정교해서 챙길 건 다 챙겨간다. 진심을 두고 숨바꼭질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신 분이 오늘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전에 나오면 판이 깨질 것 같아서 이번으로 자신의 책을 내는 시기를 선택했다는 사람인데요. 바로 태영호 전 공사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가려진 실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력이 진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키워온 우리 대한민국 국력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승리이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평양을 떠나서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결국 판문점에서 남측 지역에 넘어왔어요. 제 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국은 백기를 들고 찾아온 것으로 봐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두 정상이 만나서 얘기하고 화해하는 모두를 보여줌으로써 과연 그러면 앞으로 다시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어라, 다 주탕쳐라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한 것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국력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회담 때 이 책 나오면은 찬물 끼얹을까 봐요. 출간을 미뤘다가 이제야 내놓는다라고 하는 태영호 전 공사의 일명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본인이 이렇게 조심스러웠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북한 당국에서 경험했던 뭐 여러 가지 진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 네. 이 3층 서기실이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보위를 위한 이 3대 세습을 옹호하기 위한 북한의 마쿠 비서실 같은 비밀 기구라고 합니다. 네. 그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 일가에 대한 계속된 신격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3층 서기실이 해체되지 않는 한 북한이 정말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서 말한 것처럼 베트남식 개혁 개방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북한의 특성상 이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는 베트남식의 비교적 자유로운 자본주의 개발이 아니라 개성식 개발.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특별 출입증을 허가한 아주 소수의 선택받은 인원들만 이 자본주의 경제 특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곳에 들어가서 뭐 미국의 투자를 받는 곳에서 일을 하고 예를 들면 맥도날드 햄버거나 이런 걸 누리는 아주 통제된 개성식 개발을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네. 완전한 비핵화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태영호 전 공사의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 폐기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2주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 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보름 만에 전문가들을 아무도 초청하지 않고 미디어, 언론만 초청해서 이벤트를 벌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실험장 폐기 같은 경우도 당초 북한의 발표처럼 정말 진정성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와서 검증하는 폐기가 아니라 언론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직 뭐 미북 정상회담 등 갈 길이 멀지만 이러한 태영호 전 공사 같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잘 들으면서 좀 중립적인 시각으로 이 국제 정세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쇼냐 아니냐 진짜냐라는 의문은 아마 북한이 개방되고 미국 돈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아마 거듭될 겁니다. 다만 저 새끼 자라가요. 전력이 안 들어가서 거의 몰살을 당했다고 하는데 즉각에서 지배인 처형을 지시했다라는 태영호 전 공사의 김정은에 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봤던 유머러스하고 친근했던 모습과 이 책에서 보이는 김정은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습니까? 양면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새끼 자라라는 것이 당시에 어떤 주민들 식량을 위해서 새끼 자라를 들여와서 양식을 하던 양식장인데 거기서 많은 새끼 자라들이 죽고 제대로 양식이 되지 않으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배인이 전기가 부족하고 사료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완전 노발대발하면서 그 자리에서 고함을 지르고 바로 차에 타면서 지배인을 바로 총살해라라고 어떤 처형을 지시했다는 건데 관련해서 또 태 공사가 담은 김정은의 어떤 성질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전승절을 앞두고 그 장소가 화재가 나고 물이 많이 뿌려지니까 스스로 구둣발로 들어가서 나무라면서 탓하고 고함과 쌍욕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성격이 급하다. 그리고 굉장히 즉흥적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태 공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떤 남북 정상회담에서 바라본 김정은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가 배치되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로 본인의 기질을 숨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실리주의적인 측면에서 네. 스스로가 어떤 노선이나 향후의 어떤 지도 전략 자체를 바꾼 것일 수도 있겠지만 태 공사의 이런 지적들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외교 정책을 주관해 나가는 네. 정부에서 반드시 참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봤던 김정은의 모습이라고 하지만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김정은, 즉 우리가 보기 편한 시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자라는 경고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경제를 놓지 못한다. 즉 자신의 고모부를 처형시킨 것도 경제적 이권을 고모부가 놓지 않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생중계나 국제사회에 대비하고 싶은 것도 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점도 있어요라고 하는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예, 흔히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나 네. 또는 저를 포함한 언론계에서 지금 심각한 반성부터 해야 될 겁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몰랐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너무 피상적으로만 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태영호 전 공사와 같은 북한에 그래도 나름대로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와서 하는 증언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동안에 김정일 전 위원장의 요리사라고 했던 일본의 후지모토 겐지라는 요리사가 쓴 책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일면들을 볼 수 있는 얘기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책을 한국말로 번역한 출판사의 대표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 통일부나 국정원에서 그 책을 단체 구매를 해간 곳이 한 곳도 없다 할 정도로 우리 내부에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중에 네.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성격이 뭐 급하고 포악하고 승부사적 기질만 있고 이런 얘기들만 사실 굉장히 주목을 하고 말았거든요. 네. 그러나 그 후지모토 겐지의 요리사의 눈으로 본 후지모토 겐지의 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어린 김정은이 스위스를 포함한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어느 상점을 가나 물품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우리 북한은 언제 저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네. 식의 고민을 했다라는 대목, 이런 대목은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이 과연 언제 어느 때부터 북한 사회, 북한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식의 경제개발 모델을 끌고 가야 될 건가를 고민을 했는지 또 네. 그걸 또 언제 이렇게 채택을 하려고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분석을 하고 봐야 지금 폼페이오가 만나고 온 김정은과 김정은의 모습과 이게 아마 접목이 되지 네.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